네, 이제 이어서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이제 첫 시즌인데 그 첫 시즌 앞두고 상당히 좀 팀에 많은 이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FA 사이닝 쪽에서는 수비에 대한 보강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뭐 D라인만 3명, 라인베커 2명, 세이프티 2명 이렇게 이제 좀 많은 보강을 했었던 레이더스였고 그 중에 이제 뭐 득점권만 뭐 코리 리틀턴, 말리 콜린스, 니코 헤코스키, 그다음에 디메리어스 랜달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백업으로 뛸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고요. 드래프트는 반대로 이제 와이드 리시버랑 코너백이 좀 치중된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아까 이제 FA 사이닝 얘기를 저도 이제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아마 시즌 리뷰 때였나요? 이 레이더스의 2019 시즌 팀 수비 효율성이 전체 꼴찌를 기록했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레이더스의 이제 존 그루덴 감독과 메이옥 단장도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수비를 보강하는 데 집중을 했고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팀의 공격에서의 조금 약점이라고 보여줬던 리시버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를 좀 집중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류지경 PD가 찾아온 건데 이 모든 선수들이 4라운드 이내에 들어있어요. 저도 이제 이 명단을 정리하다가 제가 뭔가 명단을 놓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픽이 한 장도 없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색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이제 트레이드 히스토리를 제가 사실 다 추적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한번 이제 억측을 한번 해보자면 이 마이크 메이옥 단장이 좀 자신감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라는 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복권을 긁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의 대학 때까지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프로에서의 어떤 가치를 이제 나름 예측을 해서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이 메이옥 단장은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고른 선수들은 성공한다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 상위 라운드들로 이제 픽들을 다 몰아서 이 4라운드 이내에 모두 7명을 이제 뽑는 그런 뭐 드래프트를 했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뭐 마이크 메이옥 단장이 원래 이 드래프트 구루잖아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본인의 자신감이 좀 드러났던 드래프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뭐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에 뽑혔던 두 선수 헨리 럭스와 데이먼 아넷 선수는 저희가 기존에 좀 살펴봤던 선수들이었고요. 3라운드 80번으로 지명된 린 보우든 선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인데 이제 켄터키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고요. 이 선수는 이제 이 2019년 이 퍼스트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올 아메리칸도 뭐 AP 통신에서 뽑는 게 있고 뭐 어떤 다른 기관에서 뽑는 게 있잖아요. 모든 기관에서 선정이 될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2019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넥스트 테이서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서밀이 저희가 뭐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그 주 포지션이 쿼터백이긴 하지만 뭐 러닝백, 타이트엔드, 와이드 리시버 이런 역할들을 다 다재다능하게 소화하는 선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린 보우던 선수도 바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제 뽑힐 때만 해도 와이드 리시버로 표기가 됐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지금 이제 오클랜드가 아니라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죠.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수 리스트를 찾아보면 이 선수에 대한 표기가 러닝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닝백으로 되어 있을 만큼 이 레이더스는 이 선수를 이제 러닝백으로 쓰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러닝백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테이섬 힐처럼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의 그 대학 3년간의 이제 기록을 이제 누적 기록을 좀 말씀드리면 1530야드의 러싱 야드, 1303 리시빙 야드, 그리고 495 패싱 야드, 그리고 1827 리턴 야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테이서밀과 판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테이서밀은 그래도 본업이 쿼터백인데 반해 이 보우덴은 이제 러닝백 혹은 리시버 이 스킬 플레이어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선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쿼터백을 종종 맡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이제 바로 잡아서 뭐 뛰거나 이런 역할들을 더 많이 수행을 했더라고요. 비디오들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와일드캣 포메이션에서 쿼터백 역할을 수행을 많이 했었고 뭐 러닝백, 와이드 리시버 뭐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저희가 1라운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드래프트 그 수비 선수들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게 그 애리조나의 아이지아 시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격 쪽에서는 이 린 보우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메이옥 단장도 인터뷰에서 그 우리 공격진의 조커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레이더스의 스위스 아미 나이프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린 보우든 선수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브라이언 에드워즈 선수입니다. 이제 그 지명권이 백투백으로 두 장이 있었어요. 80번에 이제 린 보우든이 지명이 됐고 81번째로 브라이언 에드워즈 선수가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 역시도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고요. 칼릴 맥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칼릴 맥 트레이드를 통해서 받은 픽으로 이제 이 선수를 선택을 했고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0cm의 장신 리시버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라운드 때 그 헨리 럭스 이야기를 할 때 이 레이더스는 그 작고 빠른 리시버들의 약간 성애자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와는 좀 반대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에서 리셉션 그리고 리시빙 야드 올타임 리더고요. 이 선수가 이제 3라운드에 뽑히긴 했지만 재능이 굉장히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아까 장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리시버와 타이트엔드를 병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이 큰 선수들은 분명히 또 레드존에서 또 강점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브라이언 에드워즈가 좀 그 작고 빠른 리시버들이 많이 추가된 레이더스에 조금 이제 색다른 카드로 좀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라이언 에드워즈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테너 뮤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딱 100번째로 뽑힌 선수인데 클램슨 출신의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고요. 원래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갖고 있던 픽이었는데 이 드래프트 픽 트레이드를 통해서 레이더스가 이 픽을 가져왔고요. 이 선수가 이제 클램슨 출신입니다. 이게 19년에는 이제 서드팀 올 아메리칸 그리고 퍼스트팀 올 ACC에 선정이 됐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 세이프티로 좀 지명이 됐는데 뭐 조금 더 찾아보다 보니까 라인베커로도 또 뛸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터프하고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컴바인 40야드 대시 기록이 그 전체 세이프티 선수들 중에 2위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만약에 라인베커로도 뛸 수 있다면 이제 라인베커 중에서는 굉장히 그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그렇게 이제 탈바꿈할 수 있겠죠.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클램슨의 주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좀 리더십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짧은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그 이번 2019 시즌에 그 대학 챔피언십 4강전에서 이제 클램슨과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러닝백이었던 그 J.K. 도빈스 이번 드래프트의 뭐 상위 러닝백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클램슨의 수비를 돌파하고 이제 장거리 터치다운에 성공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테너 뮤즈는 사실 그때 이 도빈스보다 한참 뒤에 있었는데 그리고 스타트를 늦게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가서 이 선수를 가까스로 이렇게 발목을 건드려서 그 엔드존 앞에서 태클을 성공을 해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좀 박지성 선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을 뺏기면 정말 열심히 뛰어서 공을 뺏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던 박지성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이 테너 뮤즈도 좀 이런 악착 같은 좀 승부욕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저는 이제 뭐 짧은 한 장면이었지만 이 선수에게 좀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LSU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램슨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레이더스가 이 클램슨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에도 3명의 클램슨 출신 선수들을 뽑았고 이번 2020 드래프트에서도 테너 뮤즈와 저희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존 심슨이라는 선수까지 2명을 또 뽑았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5명의 클램슨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간 레이더스였습니다. 네. 이제 뭐 존 심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심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4라운드 109번째로 뽑힌 이제 존 심슨.
이 오펜시브 가드 선수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도 이제 클램슨 출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4라운드 픽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픽 교환을 해서 이제 가져온 픽이 되겠고요. 이 선수도 역시 이제 2019 시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된 선수인데 역시나 이제 선정하는 모든 기관에서 선정이 됐던 그런 선수입니다. 뭐 그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 오펜시브 가드라는 포지션의 가치가 뭐 사실 다른 포지션들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래프트에서는 뭐 4라운드 109번 뭐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순번에서 뽑히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의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단장 마이크 메이어가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선수보다 이제 앞서서 지명이 됐던 가드 선수들도 몇 명이 더 있었는데 뭐 한 전문가는 자기가 뽑은 리스트 중에 가드에선 두 번째로 좋은 선수였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더스가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당장 이 존 심슨이 뭐 1년 차에 바로 주전 자리를 꿰찰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뭐 팀의 조금 더 약점으로 보여지는 이제 라인베커진을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아쉽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존 심슨 선수 자체에 대한 가치를 아마 레이더스는 좀 높게 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두 명의 클램슨 출신 선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39번으로 픽이 된 아믹 로벌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루이지애나 텍 출신의 이제 코너백입니다. 이 선수의 그 대학 3년간의 기록을 보면 184개의 태클, 23개의 태클 포 로스, 4개의 색, 그리고 인터셉션을 무려 14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탯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선수예요. 네. 근데 이 선수가 173cm라는 사실 세컨더리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사이즈 때문에 조금 뭐 이 선수가 대학에서 보여준 어떤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 4라운드 139번 정도에 이제 지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73cm 언더사이즈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장신 선수들, 뭐 훌리오 존스나 이런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가 이 슬롯에 있는 선수들을 좀 막기에 제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피지컬이 좋은 리시버들을 막기에는 좀 벅찰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레이더스의 지구 라이벌들을 살펴보면 칩스의 타이리ክ 힐이나 브론코스의 신인 리시버 이제 KJ 햄러 같은 좀 작고 빠른 선수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을 만약에 로버슨 선수가 어느 정도 제어해줄 수 있다면 분명 이 선수에 대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이제 4라운드까지 총 7명의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칼릴 맥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결국 헨리 럭스의 성공 여부가 레이더스의 드래프트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레이더스의 갬블링 멘탈리티가 다시 한번 발동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어찌됐든 이제 큰 도박을 한 거잖아요. 뭐 1라운드 12번이면 이제 낮은 픽도 아니고 더군다나 1라운드 픽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크 메이어 단장이 아주 그 큰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뒤에 뽑혔던 제리 주디나 CD 램과 아마 또 평생 비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헨리 럭스가 자신의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메이옥 단장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드래프트 방송 이후에 이지만 위원과 카톡을 했던 내용을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마 그 레이더스의 구단주가 이 빠른 선수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메이옥 단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픽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지만 위원의 생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메이옥 압력이 단장은 들어갔다는 얘기죠. 메이옥 단장은 이제 그 제리 주디 같은 이제 라우트 러닝에 뛰어난 선수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구단주의 입맛에 맞춰 뭐 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헨리 럭스를 지명했다는 뭐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단장이라는 자리는 또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픽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단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큰 시험대에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생활도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니까요.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네. 뭐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뭐 헨리 럭스가 잘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지명한 7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좀 도박성이 강한 픽들도 있었기 때문에 메이역 단장이 어떤 성적표를 들게 될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레이더스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